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화두는 아마 가족일 거예요. 그쵸? 그쵸? 가족이 바로 또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정진을 하고 공부하실 때도 아마 거의 8, 90%는 가족을 위해서 관을 많이 할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 잘 되라고, 자식들 잘 되라고 관하고, 물론 또 부모, 형제에 대해서 관하고 마음 많이 내고 가실 겁니다. 근데 이 마음 내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왜 쉽지 않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관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게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누가 대답 좀 해보실래요? 모르세요?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왜 그러는지. 애착 때문에. 맞죠? 예? 다 초월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끝낼까요? 대답조차 못할 만큼 헷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는 한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자식을 학교에 보내겠어요? 내가 가르치려면 그냥 안 되니까 학교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실력이 있고 없고 이전에 부모가 자식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땡깡 부려버리고 울어버리면 마음 아파서 못하잖아요. 학교에서는 객관적으로 딱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도 역시 이 말을 안 들으면 혼난다는 거,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또 접어요. 그쵸? 그쵸? 업식을 못 부려요. 그러니까 교육이 돼요. 근데 가족은 부모다, 자식이다, 남편이다 이렇게 가설이 돼 있어서 서로 그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남편과 이 가족들을 위해서 관을 하는데 마음을 내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마음을 잘 내주는 건가? 하다못해 쉬운 예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형제를 중에 아니면 뭐 자식도 마찬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남 얘기 같으면 야 그거 도와주지 마, 그렇게 해서 인간 안 돼, 스스로 해야 돼, 이런 말 남한테는 해주지만 실제로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형제가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거 이렇게 자르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게 모질게 안 돼요. 객관적으로 안 돼. 그래서 맨날 속아. 도와주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계속 하게 돼요. 하면서 원망과 미움이 쌓이고, 그러나 애착이 있어서 또 끊지도 못하고 맨날 그것이 반복이죠. 얽혀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을 하는 게 자꾸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막 잘 됐으면, 물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걸 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서 관을 할 때도 정말 주인공 자리에다가 내가 붙들고 있는 마음을 그걸 그렇게 되길 원하는 그렇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그래 주인공 자리에 딱 집어넣고 맡기면서 그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걸 집착하지 말고 그 잘 됐으면 하는 바라는 그 마음을 오직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잘 이끌어줄 수 있어 하고, 내가 정하는 마음을 자꾸 주인공 자리에 맡겨서 그 자리가 중도 자리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한 마음으로 돌아간 자리니까 그 자리에 자꾸 놓고 맡기면서 내가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 자리에 맡기고, 아시겠죠? 이랬으면 하는 것도 그 자리에 맡기면서 왜 내 판단이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건지 어떤 건지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잘 살아가기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을 맡기는 거죠. 그 마음으로다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다. 그러나 방법은 내가 어떤 게 진짜 그
현명한 판단인지 모르니까 그건 집착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자꾸 맡기면서 그리고 지켜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고 가야 그나마 좀 이게 내려가서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이 애착에 눈이 어두워서 자꾸 그 정에 끌려가는 건지 이게 너무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다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이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굴려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못해 어린 애기 걸음마 가르칠 때도 밥 한 술 줘 밥 안 먹고 막 땡깡 부리는 애 밥 먹일 때도 처음에는 막 애 엎어질까봐 막 그러지만 그래도 손 잡아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지켜보면서 엎어지면 언제든지 잡아줄 기세로 뒤에서 그러면서 잡아주는 것 같이 하면서 손을 싹 놓고 한 걸음을 뛰게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쵸? 밥 안 먹고 투정부리면 처음에는 밥 수저 들고 뛰어다녔지만 나중에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엄마가 다 먹을 거야. 그러면서 맛있다. 그러면 이게 맛있는 거 같거든. 그러면 여기에 또 어떻게 해요? 엄마 그거야. 그러면 이제 딸려와갖고 봐봐 맛있지? 그러면 또 맛있대요. 그리고 먹잖아요. 그런 거 다 해보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더 이제 너무나 애기들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첫애 때는 막 엉망이었잖아요. 그 애착 때문에. 둘째 때는 첫 번째 해봤기 때문에 둘째 때는 좀 여여하게 이러잖아요.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저 밥 안 먹으면 큰일 날까봐 그냥 밥 수저를 들고 떼내면서 울면서 사정을 하면서 먹였단 말이에요. 둘째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먹지 마. 안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 아니까. 거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맞죠? 얼마나 피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인간되는 그 과정이 그런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려면 그 업식이 그렇게 그냥 딱 들러붙어갖고는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헷갈리고 상대도 헷갈리고 맨날 그 업식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그래갖고 그냥 막 내가 맨날 뛰어가서 해주니 지가 겪고 엎어지고 자쳐져 봐야 거기서 마음이 단련이 되고 거기서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지 거가 진짜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입에 넣어주니 응? 고마운 줄 알아요? 소중한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 평생 내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무수히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실강의를 한 거죠. 씨름을 한 거죠. 보이지 않게. 여기 이렇게 앉히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딱 앉히기까지 저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싸움을 했겠어요. 때로는 엄포도 났다가 때로는 사랑한다고도 했다가 예? 별걸 다 또 때로는 냉정하게 지켜보기도 했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성숙해지셔서 이것저것 이제는 좀 아니까 스스로들 마음을 내서 다 와서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수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면 또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남 하는 거 보니까 또 셈이 나갖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머 저렇게 열심히 하네? 아이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보잖아. 이 장남이 잘하면 밑에 애들 따라가는 거 아시죠? 그쵸? 형이 딱 숙제하고 있으면 동생도 따라해요. 그게 마치 놀이처럼. 그래서 큰애가 잘 돼야 밑에도 잘 된다 이런 말 어른들이 하셨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잘하면 나머지 오는 후학들은 그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 하고 싶고 잘 되고 싶으니까 흉내를 내다 보면 그게 자기 거에 돼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 살림을 자기가 꾸려가잖아요.
저는 이제 걱정 안 해요. 저는 내가 처음에 태화동에서부터 생각한 게 있었어요. 당장은 좀 힘들어도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믿고 그렇고 놓고 맡기고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게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렇게 해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신념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좀 더딘 것 같아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안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니까 이제 스스로들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념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명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스님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될 거다 내지는 뭐 이렇게 약간 뭔가 결과라든가 아니면 좀 기복적인 어떤 그런 걸로다가 자꾸 홀려서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자기가 그 자기를 보는 공부를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걸 어쨌든 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맨날 밖으로 의지하고 끄달리기만 만들어갖고는 결국은 내 밥 내가 해서 먹어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밖으로 들고 다니게 해갖고는 안 되니까요. 안 된다 이전에 결론은 언젠가는 자기 밥 자기가 해 먹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처음부터 그걸 시켜야지. 여러분들도 그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내고 남편을 위해서 마음을 내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내고 갈 때 과연 내가 중심을 어떻게 잡고 가고 마음을 내야 진짜 그 상대를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돼요. 관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안으로 굴려서 맡기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이런 생각이 들 땐 또 내가 이렇게 실천도 했고 또 저런 마음이 또 나올 땐 그렇게도 또 마음을 내고 그러면서 또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가 상황을 한번 보면서 요것이 제대로 된 게 제대로 한 건가 또 점검을 하면서 다시 또 참고하고 굴려서 또 놓고 그게 공부 과정 아닌가요? 맞죠? 고정된 게 없잖아요. 싹이 조금 텄을 때 내가 해줘야 되는 것과 이게 싹이 좀 자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이게 떡잎을 좀 꺾어줘야지 이게 줄기가 튼튼해지잖아요. 그쵸? 가지치기를 조금 해줘야 되는 시기가 있고 처음에는 손을 잡고 달면 안 되니까 좀 지켜봐줘야 되는 시기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과정마다 고정됨이 없이 그 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가는 그게 다 난 거예요. 알고 보면 마음을 내는 그게 다 뭐예요? 다 나죠. 상대가 아니라 결국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관을 해서 지혜롭게 굴려서 잘 먹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따로 자식 따로 뭐 가정 따로가 아니라 그게 다 결국 나예요. 내 모습이고 나기 때문에 내 문제예요. 사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연결돼서 동업중생이에요. 같이 가는 거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꾸 면밀히 관하고 또 관하고 내가 이게 진짜 부모 노릇을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내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팔떡팔떡 뛰고 이렇게 하는 이게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너무 또 무관심하게 있는 건 아닌 건지 물과 양분을 줘야 되는데 그냥 널어서라고 내버려두세요. 다 말라 비틀어지죠. 또 자꾸 손을 대보세요. 죽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들 가족들을 보면서 그 마음들
그 애착 때문에 그냥 속을 맨날 끓이잖아. 그거 정말 놓고 또 놓고. 그래, 그만 자식 남편 마음 올라올 때문에 그래,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래, 주인공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저 자식을 위하는 건가, 남편을 위하는 거지 하고 자꾸 놓고 또 놓고. 그렇게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마음이 맑혀져야지만이 그 애착이 놔지고 내 마음이 앞서는 마음이 탁 쉬어져야지만이 그 해맑은 그 마음 자리에서 거기서 그냥 극치적인 한순간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둥켜 안아야 될 땐 부둥켜 안는 거고 그냥 확 놔야 될 땐 놓는 거고. 응? 그럼 보이지 않는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보이지 않게 그런 갈등을 많이 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애착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이것도 애착이구나. 내가 부모 형제를 다 놓고 왔는데 세상에 이제는 또 친구님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을 태우면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났다가 미워도 했다가 승질도 났다가 막 껄떡거리고. 그게 착인 줄 몰랐어요.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애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또 놓고 보니까 그때서야 몸뚱아리를 내가 쫓아가지 않고 불안하게 근본에서 하나가 돼서 마음을 들이고 낼 줄 알게 되고 모습이 오고 가는 거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모습이 오든 오지 않든 불안하게 항상 집어삼켜서 마음을 그냥 내는 거예요. 그래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야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얼마나 잘 압니까? 그쵸? 애기들 진짜 잘 알죠? 그쵸? 애기들 얼마나 잘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애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식물도 그렇고 다. 자기를 진짜 위하는지 아닌지,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서 또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라 하지만 상대는 그 미워하는 마음 받으니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얘기는 뭐 더 안 해도 아시는 얘기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려면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진짜 나를 다 버려야 되고 내가 없어야 되고 그렇게 불안하게 들어가야 그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만이 그 상대도 불안하게 그 업식들을 조업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자기를 위한다는 게 와닿아야지만이 고개가 숙여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마음이 따라오게 됐어요. 재밌잖아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식물도 이렇게 자라다 햇빛 따라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쵸? 그쵸?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똑바로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가정은, 남편은, 자식들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내 탓으로 돌리고 또 내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자책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 자리에 자꾸 맡기면서 오직 그 자리에서만이 잘 인도하고 잘 이끌어주고 잘 키워준다는 거, 살린다는 거 믿고 그냥 묵묵히 우리는 그렇게 놓고 맡기면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비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도 충만해지고 떳떳해지고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다 잘 하고 계시죠? 아? 대답을 하셨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인공 관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근본 주처, 주인공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자식의 취업 문제, 어려운 가정 경제, 코로나로 인한 괴로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 등등 여러분의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을 오직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십시오. 제가 말하는 걸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서 주인공 하고 부를 때 그 말 속에다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그 자리에 맡기십시오.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무심으로 주인공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지금 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근본 마음은 우주와 직결되고 만물 만생과도 가설되어 서로 통신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지는 바가 있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관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즉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찰나도 자신의 근본을 여의지 않고 일체를 그 자리에 놓고 맡기고 가는 것이 바로 생활 속 참선 수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